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아이 기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잘 관찰하셨나요? 아이의 말과 행동이 기질에 대해서 듣고 보시면서 좀 달라 보였을까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내가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 우리 아이가 과연 어떤 기질 유형일까? 바로 이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은 수능성 기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수능성 기질 부모님들은 사실 영유아기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히 어려워요 라는 문제를 호소하진 않으세요. 축복받은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능성 기질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 요소 중에 특별한 두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는 질서에 순응하고 잘 먹고 자고 하는 생체적인 리듬성이 잘 잡혀있는 규칙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느 곳을 가도 편안하게 잘 어울리고 적응하는 이 적응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자극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들에 민감해지는 자극 민감성과 반응 강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디를 데려가도 아이가 있는 듯 없는 듯 편안할 수 있고 어디를 데려가도 적응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유아기까지는 특별한 어려움을 못 느끼시다가 사실은 학교를 이제 들어갈 때쯤 또는 학교를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자기 표현을 안 하고 너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라고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괜찮은가 싶어요 라고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또는 아이들 자체도 한 3학년 정도 되면 다 좋은데 자꾸 주변에서 뭘 하라고 하니까 나는 조금 기분이 안 좋고 좀 우울해요. 이런 경향의 아이들도 학년기에는 좀 오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수능성 기질의 강점은 뭘까요? 이 아이들은 먼저 그냥 즐겁게 살자. 즐거움을 추구하자. 난 즐거움은 너무 좋아. 그거면 됐어가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즐거운 걸 추구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해서 즐거우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즐거우면 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꼭 성취해야 되거나 체계적으로 뭔가를 계획해서 이루려고 하거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 들어가서 뭔가 진로를 생각하라고 하거나 여러 가지 체계를 잡아야 되는 학년기가 되면 이 아이들은 조금 관심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들은 수능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배움도 기꺼이 수용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또는 주변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모두 다 수용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여러 가지를 수용하면서 아이는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하죠. 이게 바로 수능성 기질 아이들의 매력이자 강점이에요. 그렇다면 약점은 뭘까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이고 또 이 아이들의 강점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지향적인 것을 하라고 하면 흥미가 떨어져서 그것들에 대한 주의를 조금 기울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걸 좋아하고 경험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어떤 이런 선택의 순간들에 있어서 아이가 조금 혼란스럽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이 수능성 기질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모호해요. 아이가 다 즐거워하고 다 좋아하는데 말이죠.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의 경험을 따라가 주세요. 같이 즐겁게 소통해 주세요.
그렇지만 부모에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경험, 추구하는 즐거움이 어떤 핵심 축으로 자꾸 모여드는지를 감을 잡으면서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즐거움이 결국 어디에서 이렇게 교집합으로 묶이는지에 대한 청사진은 부모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사진을 가지고 이 순응성 아이와 자꾸 소통하고 함께 공존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속에서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들의 보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그 청사진을 가지고 방향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조차 이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다가 우리 배가 산으로 가듯 너무 여러 가지를 해서 주체할 수 없는 욕구만 충족하고 즐거움만 충족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이의 경험을 따라가되 아이의 흐름을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종종 하는데요. 핵심이 이거예요. 이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순응성 기질의 아이들은 그냥 같이 노는 게 좋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고 싶었지만 친구가 이거 하자 그래도 같이 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 노는 거 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옆에 부모님이 괜히 자기 하고 싶은 걸 주장하지, 얘는 자신감이 없나? 왜 주장을 안 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주장하지 않은 것 뿐이지 정말 필요하다면 자기 걸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자기 표현을 좀 늘려주고 싶다면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어떤 소소한 간식의 메뉴를 정한다거나 아이가 주말에 놀러 갈 곳을 부모님께서 어디 놀이동산 갈 수 있고 우리 공원도 놀러 갈 수 있고 집에서 비누방울 놀이 실컷 하면서 목욕놀이를 해도 좋고 어떤 대안들을 줬을 때 그 중에서 아이가 원하는 것들을 소소하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은 그 선택을 했을 때 그걸 같이 즐거워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해주세요. 이 아이들의 핵심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결정한 걸 잘했어 라고 칭찬한다고 그 표현을 더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자기 표현을 했을 때 너무 즐거워해주고 그걸 공감해주면서 함께 즐거운 순간들을 경험한다면 그걸 훨씬 좋아해서 자기 표현이 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순응성 기질의 아이들을 키울 때 두 가지를 기억해봐요. 하나는 이 아이가 자기 표현을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뭔가를 하는 활동을 해주시고 그 안에서 소소한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그 선택을 같이 즐겨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안 하는 거에 있어서 주도성이 없거나 자기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는 편견은 벼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는 거에 주력해 보시면 이 아이의 진정한 자기 표현의 능력을 부모님께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